사과나무에 오는 갈반병은 참 골치 아픈 병입니다.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로 잘 낫지도 않지만 병이 만연하면 올해의 사과 농사도 헛되이 될 뿐 아니라 내년 사과 농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과 농사를 지는 분이야 갈반병 시초부터 찾아 방제를 하지만 저처럼 초보는 이렇게 갈색 반점이 잎이 나타나도 그냥 지나치다가 이렇게 잎이 황화되어 낙엽이 될 때야 비로소 병인 줄 알고 부랴부랴 방제를 하는데 어느 병이나 병이 깊어지면 고치는 데는 힘이 엄청 더 들죠. 아시다시피 병은 걸리면 걸린 만큼 이미 데미지를 입었고 또 고치기도 힘이 드니 예방이 첫째죠. 예방은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보호살균제 카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방제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언제나 병을 싸고 돕니다. 갈반병은 곰팡이성 진균성 병입니다. 이런 진균성 병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온다습한 곳에 병이 잘 생기고 또 번성합니다. 이런 경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배수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갈반병이 잘 오는 가을은 배수가 잘 안되는 곳은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덤 나무를 심을 때 토양의 배수 정도를 감안하여 두둑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곳에는 갈반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덜 찾아옵니다. 이미 나무가 심겨진 밭은 나무 열간 사이 배수를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작년 겨울에는 이러한 배수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수공간도 까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골이 짧아 못쓰는 농수관에 구멍을 내고 부직포를 깔아서 묻었습니다. 큰 가오는 지름은 20cm 유공간은 깔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개선, 즉 환경 개선을 하지 않고 해마다 방제에만 힘쓴다면 이거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배수가 잘 되고 고온다습만 하지 않으면 갈반병 병균을 뿌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온과 다습은 우리가 어쩌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가지 사이에 통풍과 일조는 할 수 있습니다. 도장지 등 너무 밀집하면 병도 잘 생기고 또 방제를 해도 약도 잘 침투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사과의 광합성을 위해서 또 내년 결과지 그대로 두었겠지만 햇빛을 가리는 도장지는 필요만큼은 제거하여 광과 통풍을 유념해야 합니다. 과수 재배의 경험이 없을수록 열매에 달렸을 때는 방제를 철저히 해도 수확하면 상황 끝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과수 재배를 해볼수록 오히려 이때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잎 떨어질 때까지 방제가 내년 병충해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병이나 병해충도 잎이 떨어지면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기 전에 개체수를 어떻게 하든 줄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 갈반병이 출현하였다면 내년을 위해서 낙엽기까지 철저히 방지하여 월동에 들어가는 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는 과일도 없고 이제 곧 낙엽이 될 잎이니 옆에 걱정하지 말고 진하게 살포합니다. 갈반병 병균은 지금까지 붙어있던 잎이 낙엽되면 거기에서 월동을 합니다. 넓은 가온이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몇 그루 안 되는 곳은 여기처럼 깨끗이 쓸어서 낙엽은 태우거나 묻는 것이 좋습니다. 월동 전 방지하고 낙엽까지 쓸어 치웠다고 갈반병균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월동하는 놈이 있습니다. 월동 후에도 꼭 갈반병 위에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석회유황합제 방지하고 석회보르도에까지 꽃피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나무 꽃필 무렵 땅속에서 잠자던 갈반병 포자가 비산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비산 시기는 이때 비가 오면 비산 절정입니다. 이때 포자가 비산하여 잎에 붙었다가 6월 이후 고온다습하면 발병하는 것입니다. 순생 포자가 꼭 이때만 비산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를 시작으로 비가 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활발하게 날아다니면서 잎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5월 한 달 동안은 비가 오기 전후에 잎에 달라붙어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제, 즉 작용기작 카와 나다사 등 치료제로 함께 방제를 하는데 가급적 친약이 잎에 오래도록 머물기 위해서는 고착제를 함께 섞어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는 쭉 갈반병 방제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방의 중점적인 시기와 방법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갈반병 말고도 그 이후도 정기적인 방제는 늘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갈반병 하나 잡으려고 온 1년 수고를 해야 하냐 할 것입니다. 사실 이때 방제는 꼭 갈반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에 찾아오는 탄저병이나 겨무늬 썩은 병 등 수많은 병 예방과 치료 함께하는 셈입니다. 이놈들도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갖고 있고 대부분 진균성 병이어서 고온다습에 잘 발병합니다. 또 때로는 응애 진딧물, 심식라방, 갈색 매미충 이런 방제도 사이사이 살충제 섞어 방제해야 합니다. 과수 재배하면 약통 메고 지낸다는 말 농사 안 지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반병 증세가 안 나타나면 좋은데 요즘 약 사람은 겁내도 병균이건 해충이건 그렇게 옛날만큼 겁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증세가 보이면 당연히 방지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몇 개의 잎에 갈색 반점이 보이면 더 이상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작용기자 카이 보호용 살균제도 살포해야 하지만 치료약을 함께 넣어 병의 세력을 잡아야 합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황화낙엽되는 잎이 많아지면 열린 과일에도 내년도 과수 재배에도 데미지가 크지만 병을 잡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보호용 살균제는 내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치료제는 내성이 있습니다. 1, 2회 치고는 작용기작을 바꿔 쳐야 합니다. 병균이 약에 대한 내성 때문입니다. 이때 도움되는 영양소가 바로 아연과 망간입니다. 갈반병 방지에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앞에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이 영양소가 직접 병균을 잘 잡는 건 아니지만 잎의 엽록소 생성, 병에 대한 제항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니 황화낙엽을 이길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도 엽록소의 한 요소로 함께 살포하면 황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특히 구리는 다른 병에도 효과가 크지만 특히 갈반병 방지에 탁월합니다. 구리가 든 방지약이 바로 석회보르덱이죠. 보르덱의 석회도 방지에 도움이 주지만 무엇보다 함께 든 황당구리가 갈반병 방지에 탁월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작년에 만연한 우리 사과밭의 갈반병 마무리는 석회보르덱이 종결 지었습니다. 물론 물러갈 때 어디가 물러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회보르덱이 효과가 큰 것은 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리 성분이 사과는 물론 다른 과수에 약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과일에 동록이 생긴다든지 표면이 거칠어지는 부작용이 있으니 안전 사용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 보탤 수 없어서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손바닥 농부가 이 갈반병에 대해서 폭넓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싸움도 해본 놈이 더 잘 싸우고 매도 맞아본 놈이 더 잘 때린다는 말처럼 갈반병 겪으면서 공부도 실험도 이보다 더 해보기 드물 것입니다. 작년에 석회보르덱이 효과 봤다고 원래 애용했더니 동록 피해가 심합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웁니다. 손바닥 농부 영상 올리는 것 다른 뜻 없습니다. 저처럼 텃밭 농사 지으면서 배운 것 함께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과 그루스는 얼마 안 되어도 안 심은 품종 없을 정도로 심었더니 어떤 놈이 동록이 잘 생기고 어떤 놈 저항성이 강한지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 갈반병과 석회보르덱 사용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